정말 좋은 표현과 단어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블루인 레드오션? 아니, 근데 확 뭔가 좀 쉽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란 단어는 이미 한 10년 그럼 맞아. 전쯤에 이미 유행한 말이긴 한데, 그래서 또 그 중간에 사이인 퍼플 오션이라는 말이 또 중간에 한 번 나오기도 네, 했고, 그러기도 했죠. 네, 근데 이제 블루인 레드오션은 결국 이제 바다가 레드오션을 해도 또 그만큼 넓으니까 분명히 또 자기가 차별화할 영역이나 그런 주제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저는 피디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지금 경쟁이 없는 사회가 사실 없어요. 그냥 경쟁이 없었다가도 바로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그렇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여겨지는 데 있다면 거기서도 분명히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게, 그 프랜차이즈들 다 망한다고 하지만 그러잖아요. 뭐 치킨집 어디 망하고 어디 망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진짜 잘 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버거 시장도 한창, 요새 수제버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한창 떴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레드오션이 됐거든요. 수제버거 시장도. 근데 그 가운데 또 뜨는 버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대에서 아마 50대, 넓게 잡으면 20대부터 50대까지 직장인을 좀 염두에 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은퇴를 한 분들이면은 가뜩 이제 또 오래 살아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이게 하셔야 되는지. 점점 더 어려운 질문을. 원래 뒤로 갈수록 근데 어려워지죠. 이게 이거는 사실 강창희 대표님이 전문가신데, 은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진짜 근데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00세 시대가 열린 거는 맞는데, 그걸 좀 세분화해서 보면은 이게 건강한 100세냐 아니면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100세냐의 차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직업을 논하기 전에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건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관점에서도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건강해야지 내가 다른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하든 뭘 하든 한 거지, 그냥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에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건강과 그다음에 돈과 연금 잘 해서 또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일,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 돈, 일 세 가지인데 당연히 어렵죠. 은퇴에 일자리가 많지 않겠지만, 저는 만일에 생계를 위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취미로 한 일을 한다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생계를 일을 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전문성에서 크게 벗어나서 뭘 하시는 거는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하실 일들은 좀 자연스럽게 배우고 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60대 이후에 실버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보통 진짜로 자기 업무의 연장선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리에 대한 전문가, 반찬 가게를 오래 하셨던 분인데 거기에 약간 유튜브만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엣지만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층, 그걸 보는 시청자나 독자들의 감각만 얹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 실제로 계신 분이에요. 쿠킹스타라는 분인데 구독자가 25만 명인데, 그냥 유튜브라는 기술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실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영상 작업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귀찮아 하시고 좀 그러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반찬 전문 잘하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유튜브에 내가 그걸 했다면은 그러면은 그 툴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금융사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프리랜서 금융 상담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경영을 오래 몸담았다가 은퇴하신 분이라면 스타트업 같은 데 고문도 하실 수 있고요. 사실 저도 스타트업에 가서 경영 조언을 많이 해봤는데,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렇게 힘있고 도전적이지만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떤 이미지로 닥칠지, 그다음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조언들이 약간 부족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경험이 축적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잘한 일을 통하고 거기에 기술을 좀 얹혀서 알파를 더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말 많은 변화와 그런 진보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더 원하고 어떤 사람들을 더 바라게 될까요?
기업들이 지금 원하는 인재상에 제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우리 적재적소라는 말 있잖아요. 적재적소. 적합한 인재를 적절한 장소에다 배치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바꿔서 적소적재라는 말을 씁니다. 적소적재. 약간 이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인데 이거는 한양대 유기찬 교수님께서 만드신 용어인데 저는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적소적재는 적절한 장소에 좋은 인재를 넣는다는, 그러니까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근데 강조점이 달라요. 적절한 장소가 포인트예요. 이 사람한테 맡길 직무, 그 업에 대해서 먼저 회사에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슨 일이든 시키면 잘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고 지금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10가지를 잘해. 이런 식의 약간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계열사의 성격과 상관없이 금융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학을 가고 전자를 가고 이런 일이 있었죠. 뭐 실제로 잘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직무나 일 중심으로 좀 개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일이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해서 직무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지원하는 사람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깊이, 내가 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확실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뭘 강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더 좀 추구하는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너무 막 두루두루 보지 않고 내가 이 일만 이렇게 해. 그것은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T자형 인재라는 말이 있었어요. T자형 인재. 이게 이제 좀 오래전에 나온 얘기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T자라는 거는 가로로도 잘 아는 그런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한 분야에 관해서만은 깊이 아는 어떤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와 어떤 스페셜리스트의 포인트가 좀 갖춰진 그런 인재, 그런 인재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이런 인재를 기업들이 원하는. 근데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 T자형 인재 이 얘기가 나온 이후에는 심지어 I차형 인재라는 그러니까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I차형 인재도 있었죠. 거의 뭐 다빈치급 천재나 네, 수준이고. 사실 저는 T자형 인재부터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그래도 T자형 인재까지는 어떻게든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네. T자형 인재가 이제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의 최고 그렇습니다. 점이라고 이제 일단 자기의 직무에 관해서 전문성을 팠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좀 폭넓게 응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좀 너무 브로드한 지식만 알고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마케터는 마케터인데 마케팅의 전반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유튜브 마케팅에 관해서만 아니면 SNS 소셜 마케팅에 관해서만 깊이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인데 소셜에는 특히 강해. 그러니까 이런 평을 들으면 좋죠. 저 친구는 경제 기자인데 뭐 증권 취재는 저 친구가 최고야. 약간 이런 식의 평가를 듣는 게 지금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도 지금 예전에는 그냥 일반 직군이라 해서 그냥 기자 달고 차장 달고 부장 달아서 뭐 국장 되고 이런 식의 일반 제너럴한 트랙을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전문 기자 형태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 증권 전문 기자, 유통 전문 기자, 부동산 전문 기자, 심지어 요새 컨슈머 전문 기자도 나왔는데 그 뭐 유통 전문 기자는 비슷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분석을 잘하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I자까지는 너무 세고 T자 정도에서 이런 인재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예전에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순환보직이라 해서 이제 한 사람을 여러 분야나 여러 직종 뭐 여러 업종에서 이제 담금질해서 우리 맞습니다. 회사 인재를 키우자는 네. 방식이었다면 요새는 이제 우리 회사에 어떤 일과 어떤 직무가 필요하니까 이 일 위주로 필요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개편이 그렇습니다. 네. 순환 근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순환 근무의 장점도 아주 없진 않은데, 근데 시대랑은 점점 안 맞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 근무가 지금 남아있는 것도 공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업무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 순환 근무가 남은 거잖아요. 근데 전문성을 자기의 진짜 린치핀, 또는 뭐 진짜 소위 한 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계속 하기는 쉽지 않죠. 네. 시대 변화가 더 가속화될수록 그만큼 세상도 더 복잡해지고 더 넓은 분야에 이렇게 전문성이나 그런 걸 가지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한 분야에서만큼이라도 자기 무기를 이제 좀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런 그 운영하시는 얘기죠. 분들도 진짜 액티브라고 해서 주식을 막 자기가 골라서 하는 분도 있지만 지수
투자하는데 또 전문가이신 분도 있고 다 좀 이제 점점 세분화되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뭐 일반 그냥 예전에는 다 주식 운용이었다 네, 하면 네.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ETF, 뭐 롱숏, 뭐 헤지펀드 얘기지만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새는 대체 투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롱숏만 해도 가까운 진짜 것도 숏 있고. 잘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떨어질 애들만 진짜 잘 버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돼서 점점 세분화하는 거는 저희 아까 사례 직업 두 개였던 금융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기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 안에서 차별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업도 사실 그런 인재를 원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시대 변화 그리고 이제 요구되는 인재상의 변화 같은 거 고려했을 때 약간 이 교육 쪽에서도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좀 생각이 좀 궁금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근데 이제 기업이 이렇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교육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교육이 굉장히 보수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디님 때도 잘 안 바뀌었을 것 같고 저희 때도 당연히 잘 안 바뀌었고 저는 학교 체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학벌 사회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학교 중심이 아니라 그 과 중심으로 예를 들면 변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학교 중심의 문화, 그러니까 그게 잘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단 이미 그 한국 사회에서 되게 공고한 네트워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시그널 효과 약간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진짜 성실도로 말하면 이 친구들이 진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들어간 것이다라는 약간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친구가 뭘 잘한다 못한다라는 실제 능력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이 친구는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야라는 시그널 여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아마 트러스턴도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라인드 채용을 하려는 취지는 이제 다양한 직무, 직군, 뭐 다양한 캐릭터들을 뽑기 위함인데 의외로 블라인드 면접 채용을 했더니 스카이가 많이 뽑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학교와 직무가 완전히 이렇게 따로 노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블라인드 면접에서 그 스카이가 많이 뽑히는 이유는 그야말로 블라인드로 아무것도 안 보고 뽑았더니 그냥 서울연고대 애들이 뽑히더라 이런 취지거든요.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트렌드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자 직군으로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일을 좀 잘 못할 수 있는 지원자와 뭐 학교 네임밸류는 좀 좋지 않지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지원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당연히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뽑고 있는 그거는 좀 뚜렷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카이나 뭐 학교 중심의 학벌 중심의 사회가 깨지진 않겠지만 그건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학부모들이 그렇다고 학교 중심에 그걸 버리겠느냐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내 자녀가 뭘 잘하는지를 정확하게 중고등학교 때 알 수 있다면은 굳이 이 친구를 그냥 서울대에 마음에 들지 않는 학과를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친구들이 원하는 길의 전문성을 만들어 줄 텐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뚜렷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교육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들이 더 많아진다면은 그러면 학교 사회가 덜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과목 배우고 그냥 따라가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깨지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그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알아서 질문 던져가면서 하셔야 될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고민이에요. 저도 애가 둘인데 한 친구는 소위 말하는 학교 공부를 잘하고 한 친구는 잘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인도해 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지를 찾아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학교에서 좀 그런 업에 관한 좀 교육을 더 해서 어떤 업이 있고 거기에 맞는 게 뭔지 그런 성향은 뭔지 그런 부분들을 더 교육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제분들 혹시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고2 중1입니다. 고2. 아, 고2는 이제 네네. 어제 수능이었잖아요. 네. 방송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 보고서 이제서야 긴장을 하던데 그간에 이렇게 이제 1년 남은 거네. 이제 여유롭게 살다가 고2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근데 1년으로 어떻게 저는 네네. 학교보다는 이제 저야말로 진짜 네.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아서 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도 숙제예요. 그걸 이제 찾아주는 게. 아.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많은 내용을 정신없이 그리고 빠르고 명쾌하게 이렇게 쏟아내 주셨는데 오늘의 이제 인터뷰를 좀 한마디 아니면 뭐 감상 뭐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는 힘들고 여러 마디로 하겠습니다. 네. 트러스터는 이제 금융사인데 투자사인데 이런 직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너무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직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진짜 몇 가지 포인트 그냥 정리를 한다면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변화에 좀 예민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니까 그리고 메가 트렌드는 뭐고 또 단기간에 바뀌는 사이클이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단기 사이클은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막 V자 반등을 하고 막 갑자기 시중에 돈이 많았다가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트렌드도 너무 심하고 기술의 발전도 너무 심하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대한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변한다는 좀 세상은 변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전제를 그런 마인드만 이 컨텐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트렌드에 민감한 거는 직업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투자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이제 트러스트는 투자 회사니까. 네. 그죠. 투자를 할 때는 이 트렌드가 정말 투자와는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좀 찾으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도 기자를 하면서 제가 늘 갖고 있는 하나의 모토가 이제 하나의 단초라도 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자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트러스턴과 또 함께 트러스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함께 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명순영 팀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